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를 하던 도중에 친구가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변호사도 소장에 청구 금액을 적는데 그거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냐?"라는 거죠. 유튜브인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변호사가 졸다가 0을 쭉 눌러 가지고 소장에 청구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기재가 돼서 법정 가서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를 봤대요.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없는 분이 들으면 '아, 재밌는 에피소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소송을 해본 분이라면 이렇게 오타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거든요. 실무상 불가능해요. 소장에 금액을 잘못 적어서 낸다는 것은 소장 접수를 실제로 한 번이라도 해 보시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그냥 A4용지에 하고 싶은 말 적어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매우 정형화된 방식으로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어야 되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정확한 속가도 접수할 당시에 적어야 되고, 전자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속가를 적으면 자동으로 인지대 같은 걸 계산을 해서 접수할 때 납부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적어서 낸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을 안 한다고 해도 뭐 어찌저찌 해서 그냥 인지대 송달료 계산 없이 소장 접수하면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사무실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어쨌든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란 게 날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써 있죠. 속가에 맞춰서 인제 계산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그런데 인지대 금액이 생각보다 크면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속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인지대 송달료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지대가 한 45,000원, 송달료 10 회분해서 52,000원 정도? 이제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0을 몇 개를 더 실수로 적어 냈다든지 하면 인지대 액수에도 0이 더 붙게 되는데, 뭐 당사자분은 모를 수 있다고 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인지를 못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애초에 소장 접수하기 전에 몇 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할 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실수할 정도면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그 소장 적어 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청구 금액, 속가 이거를 실수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0 하나 더 적어 낸 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한 오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청구 금액과 관련해서 보통 소송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시죠. 이제 위자료 같이 액수가 딱히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는 그런 청구의 경우에 "내가 억울한 만큼 큰 금액을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아니, 내가 상간자한테 3천 밖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나 지금 3억 은 청구해야지 내 직성이 풀리겠다. 뭐 나중에 깎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3억 을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사실 그 3억 으로도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그 상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3억 을 청구하면 제일 문제는 인지대부터가 일단 문제죠. 3억 청구하면 일단 인지대만 100만 원이 넘어가죠. 일단 그것부터가 부담이고, 게다가 어차피 3억 을 청구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3억 을 청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억울하게 보일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오히려 '소송을 뭐라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보통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를 하면 그냥 상대방 겁주기용 혹은 분풀이 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가벼워 보여요. 감정적으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당연히 인제 이런 경우에는 일부 패소를 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도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일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청구를 했으면 상대방한테 본인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걸 괜히 상대방 겁주겠다고 금액을 크게 적어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물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청구는 3 억으로 하고 나중에 취하를 하면 뭐 일부 취하라는 게 있던데 "금액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큰 금액을 적어 냈다가 일부 취하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만큼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소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해당하는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도 물어줘야겠죠.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은 금액을 크게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 상식선, 그리고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정선에서의 현실성 있는 금액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물론 어느 정도 좀 높여서 청구할 필요는 있죠, 깎이는 거를 가정을 해서.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 도가 지나치면 조금 소송이 가벼워지고 희화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할 때 이제 형사 피해자분들 손해배상 청구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드려요. 근데 인제 이 형사 피해자의 범위는 신체적인 피해도 당연히 포함되고, 뭐 모욕 같은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제 모욕을 당하신 분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시고, 일단 보통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형사조정 같은 거를 한번 다녀오거든요. 근데 형사조정에서도 안 됐다는 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어쨌든 도와드리는 경우에 공단에서도 이제 적정한 금액으로 소송 제기하는 거를 권하고 그렇게 접수를 하죠. 인제 그 대상자에 따라서 어디까지 인지대 송달료까지 다 공단에서 도와드릴지 뭐 이런 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공단에서도 마냥 그 속가를 높여서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제 간혹 공단에서 접수하실 때는 알겠다고 하고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일단 소장을 접수시키신 다음에 그 담당하는 변호사 혹은 공익법무관한테 말도 없이 본인이 혼자 법원 가셔 가지고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그런 서면을 막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황당하죠. 도대체 그러면 뭐 때문에 공단에 와서 소송을 도와달라고 한 건가?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요. 자기 맘대로 청구 금액 바꾸고 할 거면 뭐하러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청구 금액 확장하는 서면을 내시는 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시는 게, 청구 금액을 확장하면 그에 맞는 인지대를 내셔야 돼요. 근데 인제 그거는 모르시고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만 달랑 내시고 하면 결국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오죠. 청구 취지 확장한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라고. 그래서 인제 보정 명령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럼 그렇게 하는 거면은 안 할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근데 이게 소송이 뭐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인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버리면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제 판사님 생각, 인상, 느낌 뭐 이런 게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제 인정이 될 것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위자료가 한 300이 인정이 될 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형사 고소해서 다툴 때야 서로 뭔가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막 다투고 합의도 안 하고 했지만, 인제 이게 길어져 가지고 민사 소송까지 제기가 돼서 피해자 쪽에서는 변호사가 있는데 가해자는 이제 혼자, 사실 변호사 비용 줄 바에야 혼자 출석해서 읍소하는 게 소액인 경우에는 그게 이득이니까요. 어차피 줘야 될 돈이라면. 그럼 인제 재판장에 나와 가지고 인제 판사님 앞에서 막 불쌍한 척을 하고 뒤늦게 반성한다는 얘기를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해자가. 근데 거기다 대고 피해자가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를 하면 피해자가 더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인제 소송에 있어서 그 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그림을 완전히 인제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청구할지는 사실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금액을 낮게 적어도 사실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적어 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뢰인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어떤 감정이신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얘기를 잘 들어보고, 이제 비슷한 사안 기준으로 뭐 사안 특수성을 일부 고려해서 인제 이 정도 청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인제 단순히 뭐 계산기 돌려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섬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게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그냥 적당히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부터 조금 그림이 엉성하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제대로 전략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전략의 시작점에는 청구 금액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인제 의뢰인분들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많이 청구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거는 책임감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의뢰인분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책임을 의뢰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전가하는 행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3억 청구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위자료를. 근데 인제 단순 모욕 사건인데. 여기에 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 잘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게요." 하고 그냥 3억 을 생각 없이 청구를 하면 참 책임감이 없는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 뒤에 따라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의뢰인분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써 드리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시는데 그 위로를 받는 방식이 좀 그 화풀이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근데 인제 그 숫자를 정말 잘못 적어 내면 이게 화풀이처럼 보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감정적으로 해도 결국 결과는 이성적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그래서 더더욱 냉정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너무 감정에 매몰돼서 막 금액을 부풀리거나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는 심정으로 소장을 던지게 되면 결국 이 소송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그런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소송에서 이긴다는 건 이제 얼마 받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과장하는 순간 상대방은 물론이고 재판부도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결과조차도 얻어내지 못하고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기고 실질적으로도 이겼다는 기분을 안고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얼마로 쓸지 이것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얼마를 청구할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청구 금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청구 금액은 뭐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아니다. 잘 적어서 내야 된다라는 거죠. 실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 금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